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선생님들. 시간도 정말 많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신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 교과와 정보 교과 두 개를 가르치시는 정말 능력자시죠. 우리 김준호 선생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준호 선생님께서는 오늘 프로그래밍 교육용 언어로서 스크립트 언어인 오토하키의 교육적 가치 및 수행평가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또 같은 교과여서 또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수업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예, 김준호이고요.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다고 김동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이크 테스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머리에 또 예쁜 이파리도 하나 꽂아보고 또 수염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어 보니까 이 시간대 많이 피곤하고 졸렵더라고요. 이 강사가 좀 얼굴도 좀 망가지고 또 이렇게 재밌게 해야 한번 웃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수업은 망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많이 망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바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지금 공유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따로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화면 잘 나오고 있죠?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시계까지 이렇게 잘 보여서 아마 오늘은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8시 4분 1초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오토하키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지 뭐 알아야지 이거를 써먹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도 잘 보입니까? 그 뭐 마이 스토리 해가지고 뭔가 코드가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 오토하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크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어떤 코드냐면요. 아이들이 에, 오토하키가 도대체 뭔지 어떤 부분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3하고 3을 넣고 덧셈 버튼 누르면 6, 뺄셈이면 0, 곱셈하면 9, 나눗셈이면 1 이런 식으로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아이들은 이 화면이 막 여기저기 엉망진창이라 1시간 동안은 이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기능을 익히는 데 보내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또 다양한 위젯들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뭐 이런 이런 창을 만드는 법도 알려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입력을 하고 뭐 이런 버튼도 한번 눌러보고 또 읽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있던 값들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도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if 구문하고 while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코드 수를 줄여서 알고리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커피 한 잔, 커피 2잔 하고 잔돈이 안 남는 거죠. 왜냐하면 커피 값이 5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오토아키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윈도우즈 안에 들어가 있는 리소스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좀 샘플인 것 같은데 어디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시간을 조금씩 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코드입니다.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철수, 여자 이름은 뭐 영희, 가진 돌은 뭐 한 50개 정도. 이게 뭐 신비의 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진 돈은 뭐 한 20원 정도. 건강 상태는 안 좋다. 자, 지금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갑자기 메모창이 뜨면서 지가 스토리를 막 만듭니다. 예, 글을 써주는 뭐 인공지능을 좀 흉내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건강 상태가 좋은 형태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글을 지가 알아서 써줍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도 뭐 다 가능한 부분인데 오토화키는 맥에선 실행이 안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만 실행이 되는데 윈도우즈에 있는 메모장을 활용하고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토리를 메모장을 띄워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입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도 쓸 수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무한에 가깝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오토화키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김준호라고 하는 이 망친 수업을 오늘 이야기하겠다는 선생님이 도대체 왜 도대체 파이썬이라는 게 대세인 상황에서 오토화키를 왜 들고 왔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 수업 자료들은요, 제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의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토화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화키 관련된 곳 링크를 다 걸어드렸는데 오늘은 실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화키를 누구에게 가르쳤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저희 학교가 여고라서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뭘 질문했냐면요. 아니 뭐 C 언어도 있고 파이썬이 대세고 자바도 있고 한데 굳이 왜 오토화키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언어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한글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 얘기를 듣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나 아빠가 돼지, 사슴, 코끼리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지구나 막 그러다가 뭐 기억, 니은 막 이런 걸 배우면서 그림이 조금 들어가 있고 글자가 있는 그림책들을 보게 되면서 약간 글자하고 그림을 막 이렇게 매칭시키다가 이제 드디어는 글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책들을 읽다가 나중에는 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읽게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가 또 배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들끼리의 대화, 영어로 대화를 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결국에는 컴퓨터와의 대화인데 결국에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언어를 배웠을 때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를 배웠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을 때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스크래치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이전에 훨씬 더 단순한 블록 코딩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블록이 좀 더 세분화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블록 코딩을 진행을 하다가 코드를 조금 사용하는 그런 블록 코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코드를 많이 짜면서 블록을 이용하는 걸 이용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파이썬, C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글과 그림책을 섞어서 읽는 단계가 지나가야 텍스트로 넘어가던 우리의 학습 방식과는 달리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은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글을 읽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좀 없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러면 블록 코딩하고 텍스트 코딩 사이에 뭔가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쉽게 구현하면서도 텍스트 코딩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러나 우리가 유료나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되게 고민하다가 제가 오토 핫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가까운 블록 코딩과 글에 가까운 텍스트 코딩 사이에 다리를 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토하키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토하키를 계속 나가다가 3학년 때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파이썬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또 황당해질 것 같아서 2학년 1학기 때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토하키를 가르치고, 지금 2학기 때는 파이썬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하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여기에 링크를 걸어드려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실습 얘기가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토하키를 배우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가가 그 다음 얘기인데요. 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하키를 배웠다면 오토하키를 배웠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토하키를 배우면서 우리가 익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스킬은 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반드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트라고 하는 언어를 갑자기 소개하면서, 다트라고 하는 언어를 니네들이 처음 봤지만 다트라는 언어를 한번 우리가 코드를 짜보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오토하키에서 사용했던 알고리즘과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달랐던 것은 문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배운다고 해가지고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게 똑같기 때문에 쉽게 배우든 어렵게 배우든 결론이 같다면, 제 생각인데 쉽게 배우는 게 맞죠. 결론이 같다면. 그래서 다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엄청 쉽게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걸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루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구글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플랫폼 같은 건데, 코드를 한번 짜놓으면 애플에서 말하는 그 앱스토어에 그 앱으로도 바로 만들 수가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그 앱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서 하나만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쪽에 앱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배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알고리즘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형태의 언어든지 간에 쉽게 배우든 어렵게 배우든 간에 어쨌든 기본기를 확실하게 갖춘다면 또 다른 언어를 배웠을 때 달라지는 문법만 익히면 되지 처음부터 다시 배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뭐 이따 시간 있으면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좋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긍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오토하키는 도대체 어떻게 코드를 짜서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코드를 좀 보시게 되면요, GUI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창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요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버튼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위젯들을 요 밑에서 약간 함수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GUI 영역하고 약간 함수 또는 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영역이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요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부분은 완전히 샘플, 기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GUI를 확장하면 GUI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버튼이나 이 안에 있는 위젯들을 확장하면 그럴듯한 프로그램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코드를 오토아키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끝 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게 샘플 코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예. 이 부분만 학생들하고 몇 번만 연습하면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단 눈에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이썬하고 그 조금 학습법의 차이가 좀 생기는 건데요. 저도 파이썬 책을 이런저런 책을 많이 봤는데 GUI를 맨 처음에 다루는 책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문법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한참 지나서 GUI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아이들이 문법 얘기를 하다가 코딩을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포기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짧게라도 뭐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문법 배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오토하키라고 하는 녀석으로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이전에 아이들이 텍스트 코딩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게 제 망한 수업의 초기의 어떤 그 좌충우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러한 커피 자판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반복문하고 if 구문을 배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뭐 로그인 화면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GUI 영역이 줄수가 늘었을 뿐 개념은 같고요. GUI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영역이죠. 알고리즘 또는 함수 영역입니다.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지나 보면 코드 수, 그러니까 줄수, 그 라인의 수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복보수로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앞쪽에는 보여지는 부분, 뒤쪽에는 안 보이면서 돌아가는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약간 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좀 흉내내서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거든요. 근데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어떤 녀석이냐면 보여지는 부분, 뭐 주인공이랑 뭐 가진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하고 결국에는 버튼 눌렀을 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알고리즘 영역, 그 다음에 스토리의 순서를 정하는 부분에 좀 복잡한 차이지 결국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해 보이는데 코드 수는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코드 수에 지치지 않고 줄수가 늘어나지만 결국에 기본은 GUI랑 알고리즘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한 학기 동안 자신감을 좀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텍스트 코딩을 만나도 뭐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파이썬
조금 전에 파이썬 수업의 마지막을 끝내고 발표를 시켰는데요. 오히려 파이썬 수업은 오토학기 수업 때보다 훨씬 빠르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위젯들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복붙하고 또 디버깅하고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뽑아서 갖다 쓰라고 한 샘플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동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땐 줌으로는 안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모여가지고 뭐 오토학기의 기본 부분들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코드나 이런 설명보다는 어떻게 수업을 했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혹시 반응이 좋으면 오토학기를 함께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거는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인데 전국에서 오토학기를 수업 시간에 다룬 고등학교는 아마 저희 학교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죠. 그래서 또 망했죠. 망한 김에 그냥 막 갖다 쓰자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코딩을 좀 심화를 해서 해커톤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장난인데 얘들아 수행평가 제출하자, 수행평가하자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별로 싫어하죠. 근데 이제 말을 해커톤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하자,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바꿨더니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해커톤이 사실은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기준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희 학교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갖다 컴퓨터로 실행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친구가 컴퓨터 오류로 시험을 망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사실은 컴퓨터로 하진 않고요. B4 시험지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손으로 적는 아마 예전에 컴퓨터 수업을 들었던 대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손으로 코딩하셨던 분도 있지만 손으로 써서 시험지를 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때의 기억을 좀 돌이켜봐서 그래 오히려 타자기로 타이핑해가지고 하다가 오류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컴퓨터 다 끄고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쓰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만 하지 말아야 될 암기가 들어가서 좀 제가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점수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래서 1회 해커톤을 진행을 했고 똑같은 형태로 2회를 진행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는 1회 때 냈던 거랑은 분명히 다르게 하시오라고 했지만 역시 암기였어요. 암기 위주로 본인의 코드를 외워와서 종이에다 적는 식으로 해서 실패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전국의 어떤 학교를 뒤져봐도 이러한 시험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답지도 없겠죠. 그래서 또 만듭니다. 전부 다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답지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당연히 망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고 하지 말아야 될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코딩을 암기 이게 말이 되겠어? 망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 측면에서 제가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요. 이것도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코딩을 제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장래 희망이 약사예요. 그래서 야 오토학기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뭘 만들었냐면요. 자신의 미래의 약국에
키오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에다가 오토화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 접대도 하고 그다음에 약도 만들어서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오토핫키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뭘 만들었냐면 오토화키로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저장도 해가지고 지출 내역도 이렇게 해주는 거를 만들어줍니다. 교사는 수업을 망쳤는데 학생은 본인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교사는 망쳤지만 학생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극복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학생은 망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토화키가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도 아이들이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댓글 부대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바로 오토화키를 이용하면 댓글 부대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오토하키의 매크로를 만들어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교사는 망쳤지만 학생은 망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와서 그러면 나는 망치지 않은 건가? 그러나 제 망친 수업은 이런 거예요. 코딩이라고 하는 창의성 영역의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한 3주 정도를 채점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시험을 본 거죠. 저는 컴퓨터 오작동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종이에다가 코드를 암기해서 적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시험을 봤지만 결국에 코드를 외워가지고 적는 형태의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망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행평가 방식도 망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채점원 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보내서 제 많은 시간도 망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망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2학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바꿨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망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구글 폼으로 제출한 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채점하기 좋게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거는 파이썬 시험이었는데요. 학번하고 성명을 쓰고 그다음에 뭐 문제 분석과 추상화, 뭐 문제 해결 전략을 한 다음에 이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터넷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책을 봐도 되고 인터넷에 있는 걸 카피해도 됩니다. 단 함수를 한두 개만 썼을 때는 1.5, 안 쓰면 0점, 변수는 사용했으면 3점, 사용하지 않으면 0점. if문은 3개 이상 사용했으면 좋겠고 for하고 while도 3개 이상 사용했으면 좋겠다. 단 이런 것들을 통과했을 때 교사는 한 3점 정도, 1.1에서 3점 정도 사이에는 너희들의 창의성이나 독창성들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20점 만점이면 27점까지는 예를 들면 27점까지는 학생들의 기본 점수로 깔고요. 3점 정도만 제가 평가를 해서 약간의 변별력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평가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시트로 받았다라는 것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되게 단순화했어요. 변수 썼니 안 썼니? 함수 몇 개 썼니? if는 몇 개 썼니? while은 몇 개 썼니? for는 몇 개 썼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운트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글 시트에다가 학생들이 이 코드를 올려놓으면 그 코드 안에서 얘네들을 카운트한 다음에 점수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함수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침 좋은 함수를 찾았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공개하는 건데요. 요 밑에 있는 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해당 셀 안에서 특정한 단어가 몇 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는 함수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러 곳에 있는 걸 카운트하는 건 뭐 카운트 if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데 셀 안에 왕창 들어가 있는 문장 안에서 단어 찾는 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근데 요 한 줄짜리 함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몇 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기본적인 점수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부분만 제가 한 1.1에서 3점 정도만 창의성 점수를 확인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좀 덜 망친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도 그렇고 아이들도 암기 방식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하세요거든요. 네 맘대로 하시오. 네 맘대로 하세요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하고 인터넷에서 찾든 안 찾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네가 알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 또는 인터넷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면 0.5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빵점 처리할 거예요, 아마. 빵점 처리하거나 혹은 뭐 점수를 덜 주거나 이렇게 할 텐데 왜 정보 수업 시간에는 0.5점을 줬냐면요. 사실 정보를 가르치는 정보 코딩을 가르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코딩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져온 것을 너희가 고쳤을 때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좀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빵점이 아니라 기본 점수밖에 받지 못하고 거기에 주석 처리를 했을 때 점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두서없는 재현 부분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약간 암기 위주의 또 손으로 코드를 적는 방식에서 일단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약간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약간 진화를 했지만 여전히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교 그 영어과 교수님과 차를 한잔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오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코딩을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하는 정말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시는데 이거 평가가 됩니까? 저랑 똑같은 고민인데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 평생을 영문과 교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평가가 됩니다. 매우 잘 됩니다. 한 번도 문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길래 창의성 평가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해서 영어로 작성을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한 답안을 발표할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손을 들고 발표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과학의 파파고를 썼다거나 인터넷에 있는 걸 썼던 친구들은 발표가 두려울 거 아닙니까? 아, 이제 파파고야. 어색해. 근데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변별력이 생기고 이 친구들이 또 좋은 점수를 받고 만족을 하는 거죠. 잘했는데 좋은 점수. 본인 스스로 나는 부끄러워하니까 낮은 점수. 이게 된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번 2학기에도 이걸 못했어요. 망쳤어요. 망쳤는데 내년에는 저도 이렇게 해서 좀 덜 망쳐볼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행평가를 실시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평가했던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얘들아 자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 나와서 발표할 사람. 그러면 그중에 일부가 나와서 발표할 거고 그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는 단순 복붙했던 학생들은 발표를 되게 두려워하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또 보여주고 싶겠죠? 예. 그런데다 거기다가 발표한 친구들은 과세트까지도 추가 기록을 해주겠다 그러면 진짜 용기를 내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이건 내가 이건 좀 그런데 하는 친구들은 안 나올 것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과세특도 더 과하게 써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래. 영어과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방식을 한번 배워보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연도는 망쳤지만 내년에는 망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윤리랑 같이 연결을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화키를 익히게 되면 게임에서 치트키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친구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막 엉뚱한 게 막 실행이 되고 이런 것 갖다 심어놓을 수가 막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화키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죠. 혹은 아까 댓글 부대 같이 이상한 말들을 막 댓글을 남겨놓을 수 있는 거를 그 매크로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또 업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빠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개발을 하면서 그래. 내가 기왕 만드는 김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정보윤리 수업이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얘는 극명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검, 칼. 그래서 나쁜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망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년에는 정말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망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실패한 만 가지 방법을 찾았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같이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망한 부분을 내년에 저는 좀 덜 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열심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하면서 또 망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또 망하게 생겼냐면 맨날 사랑이 뭐니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니 넌 이름이 뭐니 막 물어보다가 얘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얘야, 나 오토하키로 메모장 같은 걸 좀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요거 스크립트 써줄 수 있니?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따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오토하키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전 질문만 했을 뿐인데 이거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좋아. 그러면 나 주사위 굴리는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 오토하키로. 그러니까 오토하키로 혹시 주사위 굴리는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되니? 했더니 네네네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연락에 코딩하더니 또 이걸 만들어냅니다. 아, 야 준호야 너 그동안 뭐 했니? 이런 거죠. 야 충분히 1년 동안 망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니? 이런 얘기가 됐고 이걸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코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교과의 수행평가 방식을 바꿔야 돼.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심지어는 뭐냐면요 이메일도 써주고요 글도 만들어주고요 시도 써주거든요. 그럼 국어 시간에 시를 써라고 할 때 아이들은 GPT-3 챗에다가 뭐랑 관련된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는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이거 베꼈지?
하면서 구글 검색을 하거든요. 안 나와요. 잘 썼네. 만점. 알고 봤더니 누가 썼다고요? GPT-3. 수행평가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아니 망쳤는데 또 망치라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열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너를 좀 그냥 너를 적으로 두면 위험하니까 너를 친구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생기부를 막 작성하는 시기인데 저희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많이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몇 줄을 안 기록해 보면은 오히려 편한데 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면 나중에 이걸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야 GPT-3 너 진짜 안 되겠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구글 시트에다가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챗봇에서 이 두뇌만 갖고 와가지고 야 그냥 내가 요 초안 요거 썼는데 요거 좀 요약해 줄래 했더니 이제 이 녀석이 이걸 읽고 나서 옆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막 이걸 읽고 나서 2학년 학생이요. 자신의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학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기분에 따라 잘 통제하며 학교 규칙 및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친화를 목표가 자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줄여주는 요걸 하나 어제 열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에 개인톡으로 어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만드셨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바로 만든 코드 이렇게 밑에다가 바로 붙여놨습니다. 이거 뭐 보신다고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내용에서 일부를 수정을 했더니 일부를 수정을 하고 구글 시트에다 넣었더니 이런 기능을 해서 올해 생기부를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정보인공지능 그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황준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인을 받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하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토요일 날 특강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정희 씨는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은 위시와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고 지시하게 하라고 하셨고 앞으로 선생님들 혹은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지시하는, 따라가는이 아니라 지시하는, 인공지능에게 지시하는 인재를 양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큰 뜻을 받아서 상상하고 지시하는 시민 또는 학생 개발자 양성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또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완전한 텍스트 코딩보다는 로우 코드라든지 노 코드로 우리가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플러터 플로우라고 하는 약간 블럭형 그러나 노 코드, 로 코드로 앱을 쉽게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혹은 애플 쪽에 동시에 배포가 가능한 엄청 좋은 툴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제가 부방장으로 속해 있는 플러터 플로우 한국 개발자 모임 이 카톡 오픈 챗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김준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방장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터 플로우를 정말 잘 정리해 주고 계시는 분의 블로그도 이렇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 보시면 따라 하시면 공부를 매우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매달리고 댓글 달고 하트 뿅뿅 막 그냥 뭐
굿점 막 계속 쐈더니 또 이 블로그를 작성하시는 블로거님께서 저의 또 이 노력을 답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이 블로거님한테 저희 그 플로터 플로우 오픈 채방이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라고 해서 이 분도 저희 그 개발자 모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 제가 모셨고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넣은 건데요. 아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 시트로 인공지능을 끌어오는 것을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 플로터 플로우에서도 GPT-3를 끌고 와서 앱에다 장착시킨 다음에 앱을 배포시킬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매우 쉽게 설명해 준 유튜버죠. 제가 사랑하는 유튜버 제임스. 자, 이분의 유튜브 링크까지 걸어 드렸습니다. 8시 47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망쳤지만 내년에는 망치고 싶지 않은 김준호 교사의 망친 수업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선생님? 어유,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진짜 방금 멋지십니다. 예, 몇 가지 링크를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운전 중이어서 가지고 지금은 저기가 여기에서 나가버리면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저희 단톡방에 이미 다 완벽하게 오픈해 놨습니다. 아, 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 코드까지.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뭘 얼마나 망쳤는지 듣고 싶으신 분들만 질문해 주시면 9시 전에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선생님.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저 카메라를 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발표 정말 박수 치면서 들었고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채팅방으로 질문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 올려주신 코드, 네, 안녕하세요. 그 올려주신 코드를 보고 지금 제가 앱 스크립트에 들어가서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계속 실패를 겪고 있어서 혹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게 저하고 그 아까 저기 오픈챗으로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마 또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네. 채팅방을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네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면서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와. 예, 선생님, 저도 선생님 여기에 이런 강의를 그냥 맛보기로만 아니라 이런 코딩 오프라인 강의 좀 개설해서 1시간이든 2시간 달려가서 듣고 싶어요. 김동현 선생님,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사실은 전국에서 이걸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혹시 조금 저도 저와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싶다 혹은 개인적으로도 사실 코딩을 배우고 싶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어 배우는 거랑 코딩하는 거랑 이게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서 제가 언어를 먼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실 때 혹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는 오프라인으로 진짜 완전히 설치부터 아예 그냥 완전히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들 가르치듯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용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현 선생님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우리 2차시 강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연수 중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설적인 표현 강의 감사하다고, 이게 아마 계속 망했다, 네네. 망쳤다, 이 표현을 아마 이렇게 뜻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망쳤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 저는 뭔가요? 네,
네. 그리고 줌에서 우리 줌 강의에서 머리띠하고 턱수염 분장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비디오를 안 켜고 강의만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저도 본의 아니게 뭐 졸기도 하고 또 뭐 그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침 흘리는 모습 보여드리기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뭐라도 이렇게 변화를 주면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단 한번 웃고 하면 잠이 깨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중지 거기 옆에 그 하늘 쪽으로 이렇게 뭘까 이렇게 꺽쇠 표시가 돼 있는데 보시면요. 비디오 필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소거, 비디오 중지 이렇게 그 줌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음소거, 비디오 중지 여기 보시면 비디오 필터 선택이 있거든요. 비디오 필터 선택에 가가지고 그 비디오 필터를 선택하면요.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요겁니다, 사실. 네, 예. 저도 해봤습니다. 예, 요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동현 선생님.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선생님들도 지금 몇 분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신 분들은 오늘 주무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망한 수업 얘기할 때 뭐 저는 그냥 엄숙하고 뭐 딱딱하고 이러면서 망한 수업 얘기하면 그 화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평소에 아이들하고 소통하듯이 또 재밌는 수업 만들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개발자는 되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코딩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되고 싶다. 아, 이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진짜 정말 학생들이 그냥 바로 파이썬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오토하키라는 그런 사전 그런 교육과 저는 또 그 암기 그 손으로 코드를 쓰는 그 테스트가 그 영신 해커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한테 시험을 볼 때 처음에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테스트를 꼭 집어넣거든요. 바로 아이들이 그냥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요즘은 좀 아이들 뭔가 이렇게 혼내거나 이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쉽게 이렇게 용이하게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빡세게 딱 집어넣고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게 뭔지 알아듣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 선생님처럼 그다음에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뭐 말씀을 좀 더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뭐 네. 조금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뭐 9시 딱 맞게 끝내질 않아서 혹시 네. 제가 뭐 망한 것들 중에 덜 망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또 네. 어떻게 어우 근데 좀 한 말씀 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이렇게 뭐 좀 느낀 점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들 이런 점들 질문 있으면. 질문이요, 있는데요. 네네. 선생님은 전공이 영어인가요? 컴퓨터인가요? 영어 더하기 컴퓨터입니다. 아, 저는 두 가지가 다 전공입니다. 왜 그렇게 능력자세요? 그런 건 아니고 살려다 보니까 아,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도 제가 그 두 전공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가졌기 때문에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첫 번째는 능력자시군요.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결혼을 했고, 어, 두, 두 번째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영어와 컴퓨터를 따로 전공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공했다. 그래서 이 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뭐 이렇게 됐다는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뭐 부전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동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가지를 했네. 뭐 편입하기 이런 형태로요. 두 가지 동시입니다. 네네. 아, 능력자시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선생님.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유머까지도 있고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데 그 대면으로 수업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네네, 몇 당연하죠. 시간 정도가 가능한지 하고 말 나오신 김에 네. 그 바로 날짜를 한번 잡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김동현 선생님하고 김동현 선생님하고 전에 그 전화 통화하면서 네. 바로 실습 됩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는 설명을 한번 김동현 선생님 기억나시죠? 네,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렇다. 사실은 뭐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코딩을 좀 배우고 싶은데 갑자기 파이썬 하라 그러고 갑자기 C 하라 그러면 나 그건 좀 안 돼. 그렇다고 나보고 뭐예요 뭐 스크래치 이것도 조금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뭐 그 다음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뭐 내친 김에 요 머리에 쓴 거를 좀 이렇게 기분 좋다라는 의미로 좀 딴 걸로 한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거는 3시간, 제가 3시간이면 제가 될까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벌써 지금 한 5, 6개월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뵙자마자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좀 말씀 더 드려도 되죠? 지금 그 네, 실습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조금 그럼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요. 자기 컴퓨터를 세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코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에 실패했던 것이 자기 컴퓨터에 코딩할 수 있는 환경 설치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미리 해가지고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고요. 시간이 걸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세팅하고 바로 코딩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신다면 진짜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시작하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없으면 우리 학교 그냥 과학실도 괜찮게 오픈해 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자초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토학기 실행하는 걸 알려드리는 건 그냥 코드 몇 개 드리면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내가 우리 집에서 실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실습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오토학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환경 세팅을 하는 거를 수십 번, 거의 100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와, 이제 세팅은 그냥 우습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팅하고 시작하지. 이런 장난 같은 거예요. 얘들아, 세팅하자 그러면 그 보안관 같은 거는 아시죠? 한 바퀴 돌면은 완전히 초기화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 때마다 세팅해요. 올 때마다 세팅.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개발할 때 세팅하는 거는 뭐 그냥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학기 때 파이썬으로 넘어갔는데 콜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세팅할 게 없잖아요. 날라다니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생 예시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배워야 되는 수준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통계의 그래프에다가 이 더 이상 창피해서 제가 교사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엄청난 제가 파이썬 만약에 오늘 망친 얘기했으면은 그 친구들과 갖고 왔는데 오늘 또 파이썬 섞이게 되면 이게 복잡해서 얘기를 안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감사하게도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또 코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초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조금은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 집에 가서도 바로 세팅할 수 있게는 제가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가 3시간 이렇게 해서는 안 4시간? 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팅을 하는 시간. 근데 세팅하는 시간을 완전히 공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세팅이 잘 됐는데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의 저같이 망치고 안 되는 상황을 같이 다 공유를 해서 어떤 컴퓨터든 간에 나는 세팅하고 바로 개발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오픈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행착오를 같이 겪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오토하키 완전 기초. 그러니까 오토하키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무슨 뭐 스토리텔링 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 눈앞에 내가 뭘 하나는 만들 수 있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운 거라도. 그래서 저는 최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신 있으시면 세팅부터 하다못해 계산기라도 하나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이 이렇게 잘 되신 것 같죠? 지금 선생님들이 대면 날짜를 이렇게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전영 우리 부회장님 계신데요. 부회장님 혹시 이렇게 뭐 자율연수나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뭐 옆에서 너무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돌직구로 들려서 죄송한데 그 사회 보시는 선생님 지금 감사하고요. 김준호 선생님 고마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 그 한 반나절 뭐 그 일요일 날 오후나 평일 날도 뭐 저녁에 어디 학교 한번 잡아서 가능하신 분 이렇게 한번 모여서 했으면 저 개인적으로 고맙겠고요. 우리 저기 김대면 선생님 말씀하시니 그 선생님 교환 부회장님께서 뭐 한번 답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우리 부회장님 나오셨는데 소리가 네 소리가 잠깐만요. 시스템가 됐네. 네, 마이크 테스트.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자유롭게 지금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네, 모여서 소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적극 찬성이고 저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네네. 알고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면 좀 약간 즉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김준호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서 일정이 겹치지 않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 연구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께 당연히 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김준호 선생님 오늘 수업 준비하시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셨거든요.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했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세미나는 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망하다는 표현 얘기하지 말라 그러셔서 아까 수업은 망했는데 오늘 세미나는 망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소감은 이거 같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수많은 개발자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매주 주말에 밤 12시, 1시까지 그 개발자들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특히 제가 그분들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또는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도 호응을 해주신 걸 보니까 진짜 저 이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게 제 소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기로. 생각이 맞았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고석준 총무님께서 피드백 해주셨는데요. 또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많이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본받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고요.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신여고 친구들 참 너무 부럽고 선생님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차시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삼초등학교 이유림 선생님께서 또 수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또 그 이유림 선생님도 이번에 수업 그 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또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또 그 수업을 또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로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고 피드백도 하고 그러면 더 생동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신여자고등학교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도록 하고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선생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